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비상사태, 비상사태. 2024년 7월 12일, 인류가 믿어온 모든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10조 달러짜리 감시망이 한 척을 놓쳤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요? 그 누구도 원인을 몰랐습니다. 데이터는 정상이었죠. 장비도 멀쩡했습니다. 근데 한 척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펜타곤 지하 벙커가 비상 가동됐습니다. CIA가 총동원됐습니다. NSA가 위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하지 못했죠. 적이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전 세계 해군력의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70년 동안 쌓아온 자부심이 48시간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괴물 같은 한 척이 너무나 고요히 바다 깊은 곳에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괴물의 정체,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잠수함 하나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별일 없습니다. 금방 찾으면 되니까요. 근데 48시간 동안 못 찾으면요? 그게 세계 최강 함대 47척 앞에서 벌어지면요? 재앙입니다. 2024년 7월, 그 재앙이 현실이 됐습니다. 한 척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나라 배일까요? 들으면 놀랄 겁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작전실에서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혹시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 근데 48시간 뒤 저는 틀렸습니다. 한국엔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무서운 게 말입니다. 저는 리처드 베네입니다. 미 해군 전략 분석관으로 25년을 일했죠. 펜타곤에서 태평양 작전을 분석했습니다. 바다에 대해선 누구보다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근데 그날 그 자부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2024년 7월 12일 하와이 근해였습니다. 림팩 훈련이 시작됐죠. 26개국 47척이 모였습니다. 미국 항모 로널드 레이건호를 중심으로요. 저는 진주만 작전실에 있었습니다. 모니터 47개가 각 함정 위치를 보여줬죠. 파란 점들이 움직였습니다. 완벽한 통제였습니다. 오전 10시 30분 훈련 시작이었습니다. 일본 이지스함, 호주 초계함, 캐나다 프리깃함, 그리고 한국 장보고함이었습니다. 209급 잠수함이죠. 독일 기술 기반입니다. 특별할 거 없었습니다. 오전 11시 장보고함이 자망했습니다. 레이더에서 점 하나가 사라졌죠. 정상입니다. 소나가 위치를 계속 잡았습니다. 문제 없었습니다. 오전 11시 47분 소나 신호가 약해졌습니다. 신호 감쇄 중입니다. 5분이면 다시 잡힐 겁니다. 근데 안 잡혔습니다. 정오, 신호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타깃 로스트 경고가 떴죠. 작전실이 술렁였습니다. 장비 점검 필요합니다. 점검했습니다. 이상 없음. 레이더 멀쩡, 소나 멀쩡, 위성통신 멀쩡했습니다. 오후 1시 여전히 신호 없음이었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좀 이상한데요. 호주 초계기를 띄웠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오후 3시 일본이 소나 부위를 추가 투하했습니다. 여전히 아무 신호도 없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습니다. 오후 6시 9시간이 지났습니다. 윌슨 제독이 들어왔습니다. 삼성 장군이죠.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무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장보고함 어디 있습니까? 정적만 흘렀죠. 9시간째입니다. 대체 어디 있다는 겁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모릅니다. 모든 장비가 정상인데 신호가 없습니다. 제독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25년 했다는 사람이 잠수함 하나 못 찾습니까? 자정 12시간이 지났습니다. 위성까지 동원했습니다. 적외선, 열감지, 전파 탐지 전부 썼죠. 결과는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음. 장보고함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6시 18시간째였습니다. 얼굴들이 창백했죠. 윌슨 제독이 다시 왔습니다.
한국 측에 연락했습니까? 네. 뭐라고 합니까? 훈련 중이라고 합니다. 제독이 책상을 쳤습니다. 훈련? 18시간 동안 신호 없이? 오후 12시 24시간이 됐습니다. 하루가 지났죠. 각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일본 제독이 물었습니다. 한국 잠수함 특이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209급 독일 설계입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럼 왜 못 찾습니까? 아무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6시 30시간째였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모든 게 정상이었죠. 문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장보고함이 없다는 것. 다음 날 오전 6시 42시간이 지났습니다. 윌슨 제독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세계 최강 함대가 잠수함 하나를 이틀째 못 찾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됐습니다. 근데 현실이었습니다. 오후 12시 48시간이 됐습니다. 이틀이 지났죠. 작전실에 정적만 흘렀습니다. 그때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국 뭔가 다른 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 근데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48시간 동안 완전히 사라진 잠수함. 세계 최강 감시망을 뚫은 침묵. 그리고 그 중심엔 네 글자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48시간의 침묵이 끝났습니다. 근데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악몽의 시작이었죠. 오후 6시 정각, 소나병이 소리쳤습니다. 신호 포착. 작전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니터를 봤죠. 파란 점 하나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위치가 어딥니까?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바로 밑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48시간 동안 사라졌던 잠수함이 세계 최강 항모 바로 밑에서 나타났습니다. 소나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보였죠. 함교탑이 천천히 수면으로 올라왔습니다. 장보고함이었습니다. 윌슨 제독이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어떻게 거기 있습니까? 통신병이 외쳤습니다. 긴급 메시지 수신 중입니다. 화면에 글자가 떴습니다. 한국 해군 본부에서 온 거였죠. 훈련 종료. 가상 격침 판정 마이너스 수상함 12척. 순간 작전실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윌슨 제독이 물었습니다. 12척이 뭡니까? 분석관이 떨리는 손으로 리스트를 읽었습니다. 미국 항모 로널드 레이건, 일본 이지스함 2척, 호주 구축함 1척, 캐나다 프리기탐 2척. 제독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항모가 격침됐다고? 네. 48시간 동안 장보고함이 항모 바로 밑에 있었습니다. 탐지되지 않은 채로요. 세계 최강 항공모함입니다. 10만 톤급 핵추진 항모죠. 이지스 시스템, 소나 방어망, 위성 연결. 모든 게 완벽합니다. 근데 그 밑에 잠수함이 48시간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일본 제독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가능했습니다. 증거가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저는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48시간 동안의 항로를 역추적했죠. 소름이 돋았습니다. 장보고함은 처음부터 항모를 노렸습니다. 자망 직후 방향을 틀었죠. 해류를 탔습니다. 소나 사각지대로 파고들었습니다. 엔진을 최소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항모 밑 200m 지점에 정확히 자리 잡았습니다. 48시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죠. 완벽한 침묵이었습니다. 바다와 하나가 된 겁니다. 호주 대표가 물었습니다. 초계기는 뭘 한 겁니까? 장보고함이 열 신호를 완벽히 차단했습니다. 적외선 탐지가 불가능했죠. 소나 부인은요? 음파산란 기법을 썼습니다. 캐나다 제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닙니다. 예술입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윌슨 제독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린 졌습니다. 작전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졌습니다. 완벽하게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장보고함이 보였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였죠. 48시간의 침묵 끝에 당당히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싸운 건 잠수함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죠. 분석관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장보고함, 림팩 전 훈련 기록입니다. 24전 24승, 무패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느 나라랑 붙었습니까? 미국 3번, 일본 5번, 호주 4번. 전부 이겼습니다. 윌슨 제독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언제부터 진 겁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처음부터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죠. 그날 저녁 각국 대표단 회의가 열렸습니다. 일본이 말했습니다. 그들의 전술을 연구해야 합니다. 호주가 동의했습니다. 이건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영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린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윌슨 제독이 일어났습니다. 신사 여러분, 오늘 우린 역사를 목격했습니다. 한 척의 잠수함이 세계 최강 함대를 무릎 꿇렸습니다. 이건 패배가 아닙니다. 교훈입니다. 그리고 박수를 쳤습니다. 하나둘 박수가 퍼졌습니다. 일본, 호주, 캐나다, 영국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패배를 인정하는 박수였습니다. 동시에 존경을 표하는 박수였죠.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패배를 인정하면서 박수를 친 게 말입니다. 근데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바다가 새로운 이름을 기억했다. 대한민국. 그들은 싸우지 않았다. 존재했다. 그리고 존재만으로 이겼다. 창밖으로 장보고함이 보였습니다. 고요히 떠 있었죠. 48시간의 침묵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다음 날 아침 펜타곤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즉시 복귀하라.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워싱턴까지 5시간이었죠. 그 시간 동안 계속 생각했습니다. 48시간의 침묵. 완벽한 승리. 대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펜타곤 지하 3층 긴급 회의실이었습니다. 중앙정보국, 국가안보국, 미 해군. 전부 모였습니다. 한 장성이 말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분석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48시간 동안의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세요. 저는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데이터만 봤습니다. 레이더 로그, 소나 기록, 위성 데이터. 전부 확인했죠. 근데 이상했습니다. 모든 게 정상이었습니다. 문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장보고함이 완벽히 사라졌다는 것. 회의가 열렸습니다. 분석 결과가 어떻습니까?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48시간 동안 완전한 공백입니다. 어떤 신호도 어떤 흔적도 없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사실입니다. 정보관이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자료 요청은 했습니까? 했습니다. 일부 공개됐습니다. 저는 한국 측 보고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보고서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해류 흐름 분석 기반 이동, 음파 산란 기법 적용, 열 신호 차단, 비정형 회피 기동. 한 장성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교과서를 다시 쓴 겁니다.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엔진 출력 최소화, 48시간 무동력 대기.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48시간을 움직이지 않고 버텼다고요? 네. 항모 및 200m에서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수함 안은 좁습니다. 승조원 40명이 48시간 동안 숨도 크게 쉬지 못했을 겁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인내였죠. 캐나다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술이 아닙니다. 철학입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강함으로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지혜로 이긴 겁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다는 읽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다.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계산했습니다. 근데 한국은 바다를 느꼈습니다. 그게 차이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봤죠. 48시간의 공백. 그 공백 속엔 뭐가 있었을까요? 신념이었습니다. 바다를 이해한다는 신념. 그 신념이 세계 최강 함대를 무릎 꿇렸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해군의 전략적 패러다임 전환과 그 시사점이었죠.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의 승리는 우연이 아니다. 전략의 진화다.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음 날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 장성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미 해군에 대한 모욕입니다. 저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모욕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자네는 지금 우리가 한국보다 못하다고 말하는 겁니까? 배워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로버츠 대장이 말했습니다. 베네, 자네 지금 선 넘고 있네. 저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명예는 진실로 세워집니다. 거짓으로는 버티지 못합니다. 그날 오후 언론에 기사가 났습니다. 올림픽 결과 과장된 것으로 판명. 한국의 성과는 특수 조건의 결과. 저는 신문을 구겨버렸습니다. 진실이 가장 먼저 공격받는 건 언제나 진실일 때입니다. 동료 존슨이 찾아왔습니다. 리처드, 너무 나갔어. 시스템을 거스르는 일이야. 저는 답했습니다. 그럼 거짓말을 하란 말입니까? 존슨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넌 바꿀 수 없어.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존슨 말이 맞았습니다. 저 혼자선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근데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진실은 누군가 말해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배웠다. 진짜 위협은 한국이 아니다. 진실을 두려워하는 우리 자신이다. 강한 나라가 아니라 오만한 나라가 된 순간 우리는 이미 졌다. 펜을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25년 경력이 흔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후회는 없었습니다. 진실의 편에 섰으니까요. 2주가 지났습니다. 펜타곤은 조용했습니다. 제 보고서는 묻혔습니다. 아무도 한국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림팩이 없었던 것처럼요. 근데 바다는 달랐습니다. 남중국해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함정 세척이 훈련 해역 근처로 접근했죠. 연합군 전원 비상 대기 상태가 됐습니다. 저는 다시 작전실로 불려갔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중국 감시정이 완충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윌슨 제독이 물었습니다. 장보고함은 어딥니까? 모니터를 봤습니다. 파란 점이 하나 있었죠. 그리고 다음 순간 그 점이 사라졌습니다. 또다시요. 또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실전급 상황이었죠. 각국 지휘관들이 긴급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측에 연락했습니까? 네. 정적 대응 전략 발동이라고 합니다. 정적 대응이 뭡니까? 저는 설명했습니다. 모든 시스템을 정지시킵니다. 완전한 침묵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호주 대표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습니까? 48시간 이상도 가능합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중국 함정들이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레이더가 바다를 훑었죠. 근데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6시간째 중국 측이 초계기를 띄웠습니다. 적외선 탐지기가 바다를 스캔했죠. 여전히 신호 없음이었습니다. 한국 측 괜찮은 겁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그들은 준비됐으니까요. 12시간이 지났습니다. 중국 함정들이 더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윌슨 제독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개입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한국을 믿어야 합니다. 제독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자네, 언제부터 한국 편이 됐나? 저는 답했습니다. 진실의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진실은 한국이 더 잘한다는 겁니다. 24시간째 중국 함정들이 수색 범위를 넓혔습니다. 바다 전체를 뒤지기 시작했죠.
근데 장보고함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요. 저는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해류 방향, 수온 분포, 모든 걸 계산했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장보고함은 해류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다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면서요.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감각이었죠. 36시간째 중국 레이더에 이상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여러 개의 점이 떴다 사라졌죠. 가짜 신호였습니다. 음파산란 기법이었습니다. 중국 함정들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48시간째 중국 함정들이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찾을 수 없었으니까요. 작전실에 안도의 한숨이 흘렀습니다. 오후 6시 장보고함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임무 완료. 무손실. 모니터에 파란 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작전실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윌슨 제독이 저를 불렀습니다. 베네, 자네 말이 맞았네. 저는 답했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한국이 증명한 겁니다. 제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워야겠군. 그날 저녁 각국 대표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존경이 담겨 있었죠. 일본 제독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전술을 정식으로 연구해야 합니다. 호주가 동의했습니다. 이건 새로운 시대입니다. 영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움직이지 않아 움직인 자. 그게 진짜 강자였습니다. 캐나다 제독이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싸운 게 아닙니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남중국해 수평선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장보고함이 고요히 떠 있었죠. 48시간의 정적. 그 정적이 또다시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다시 배웠다. 정적은 두려움이 아니다. 준비된 자의 언어다. 그들은 싸운 게 아니다. 존재했다. 그리고 존재만으로 이겼다. 펜을 놓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패배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안 게 말입니다. 림팩 훈련이 공식 종료됐습니다. 최종 결과가 발표됐죠.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 대회의실이었습니다. 26개국 대표단이 모였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죠. 스크린에 결과가 떴습니다. 국가별 점수였습니다. 미국 89.2점, 일본 87.5점, 호주 85.3점. 그리고 맨 위에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97.8점. 1위였습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97.8점. 믿기 힘든 점수였습니다. 림팩 역사상 최고 점수였죠. 발표가 계속됐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24전 24승. 무패.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천천히 묵직하게요. 일본 제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쳤습니다. 호주, 캐나다, 영국. 하나둘 일어섰습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박수를 쳤죠. 25년 경력에서 가장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존경이었죠. 윌슨 제독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죠. 신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를 목격했습니다. 한 나라가 바다에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박수가 더 커졌습니다. 제독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들은 기술로 이긴 게 아닙니다. 철학으로 이겼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를요. 일본 제독이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전술을 연구할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 결과가 아닙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호주 대표가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 배워야 합니다. 그때 놀라운 발표가 나왔습니다. 나토 대표가 말했습니다. 나토 해군 사령부는 한국 해군의 비대칭 전술을 교범으로 채택 검토 중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나토 교범이라니? 이건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독일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 기술을 배워간 나라가 이제 우리를 가르치는군요. 쓸쓸한 미소였습니다. 근데 자부심도 보였죠.
제자가 스승을 넘어선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2024년 7월 26일. 서구가 가르치던 시대가 끝났다. 이제 배워야 할 시대가 왔다. 손이 떨렸습니다. 역사의 전환점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봤죠. 24전 24승. 97.8점. 48시간의 침묵.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결과였죠. 저는 칼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우리는 왜 한국을 과소평가했는가였습니다. 첫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사고를 발명했다. 계속 썼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넘어 철학을 수출하고 있었다. 우리가 계산할 때 그들은 이해했다. 우리가 보려 할 때 그들은 느꼈다. 그 차이가 승패를 갈랐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세계는 이제 두 부류로 나뉜다. 강한 자와 한국에게 배운 자. 칼럼을 제출했습니다. 다음 날 미국 언론이 폭발했습니다. 용기 있는 분석이다. 진실을 말한 군인, 25년 경력이 증명한 한국의 실력.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근데 펜타곤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죠. 로버츠 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베네, 자네 이제 유명인이 됐네. 비꼬는 투였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사실, 자네는 미 해군의 자존심을 깎았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존심은 진실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거짓 위엔 세울 수 없습니다. 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 후회 안 하나? 전혀요. 그날 저녁 한국 해군사관학교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강연 초청이었습니다. 리처드 베네 교수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주제는 림팩 2024 분석과 해군 전략의 미래입니다. 저는 수락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가르치러 가는 게 아니라 배우러 가는 느낌이었죠. 2주 뒤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태평양이 보였습니다. 그 바다 어딘가에 장보고함이 있을 겁니다. 고요히 당당하게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강연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저는 오늘 가르치러 온 게 아닙니다. 배우러 왔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비행기가 한국 상공에 들어섰습니다. 아래로 부산항이 보였죠. 잠수함 기지도 보였습니다. 작지만 강했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정신으로 이긴 나라였습니다. 착륙했습니다. 한국 땅을 밟았죠. 2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배우는 자의 마음으로 온 게 말입니다. 한국 해군사관학교 강당이었습니다. 생도 300명이 앉아 있었죠. 젊은 얼굴들이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자신감이 있었죠. 근데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죠. 저는 리처드 베네입니다. 미 해군 전략 분석관으로 25년을 일했습니다. 오늘 저는 가르치러 온 게 아닙니다. 배우러 왔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생도들이 눈을 크게 떴죠. 미국 교수가 배우러 왔다? 믿기 힘들었을 겁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림팩 2024. 여러분은 24전 24승을 거뒀습니다. 세계 최강 함대를 상대로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기술? 아닙니다. 철학입니다. 한 생도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미국이 한국에서 배울 점이 있을까요? 저는 웃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첫째, 겸손. 둘째, 창의. 셋째, 철학입니다. 생도들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림팩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48시간 동안 여러분의 장보고함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찾지 못했죠. 왜일까요? 다른 생도가 답했습니다. 바다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합니다. 우리는 바다를 계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바다를 느꼈죠. 그게 차이였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 한 생도가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미국은 정말 우리를 인정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을 넘어 존경합니다. 생도의 눈에 감동이 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감사해야죠. 여러분이 우리를 깨웠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김대령을 만났습니다. 장보고함 함장이었죠. 40대 중반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김대령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림팩에서 뵙고 싶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48시간 동안 어디 계셨죠? 김대령이 웃었습니다. 바다속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로널드 레이건 밑 200m였죠. 저는 물었습니다. 48시간 동안 힘들지 않았습니까? 힘들었습니다. 근데 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했으니까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김대령이 창밖을 봤습니다. 우리는 작은 나라입니다. 큰 나라처럼 많은 배를 가질 수 없죠. 그래서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강함이 아니라 지혜로 이기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지혜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김대령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림팩 중에 일본 잠수함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왔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김대령이 답했습니다. 네. 우리가 탐지를 대신 받아줬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경쟁 상대인데요. 김대령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강한 해군은 적을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동료를 지켜주는 해군입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5년 동안 뭘 배웠습니까? 어떻게 이길까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한국은 왜 싸우는가를 먼저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령님, 저는 오늘 진짜 강함이 뭔지 배웠습니다. 김대령이 웃었습니다. 교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정이 아닙니다. 경애입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감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부산 해안을 걸었습니다. 바다가 고요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졌죠. 붉은 빛이 물결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어떻게 이길까만 물었습니다. 한국은 왜 싸우는가를 먼저 물었죠. 강함이 아니라 이유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세상을 설득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전투의 승리는 기록되지만 품격의 승리는 기억된다. 한국은 이긴 게 아니다. 세상을 감동시켰다. 그게 진짜 승리다. 밤이 깊었습니다. 별이 떴죠. 바다 위로 빛이 반짝였습니다. 어딘가에 장보고함이 있을 겁니다. 조용히 당당하게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함은 조용하다는 걸요. 그리고 그 조용함이 역사를 바꾼다는 걸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끝났습니다. 저는 다시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세상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림팩 결과가 전 세계로 퍼졌죠. 펜타곤 회의실이었습니다.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2주 전에 적대감이 사라졌죠. 윌슨 제독이 말했습니다. 베네, 한국에서 뭘 배웠나? 저는 답했습니다. 진짜 강함이 뭔지 배웠습니다. 진짜 강함?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한 자는 적을 무너뜨립니다. 근데 진짜 강한 자는 동료를 지킵니다. 한국이 그걸 보여줬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로버츠 대장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보게. 저는 림팩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한국은 24전 24승을 거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승리가 아닙니다. 그럼 뭔가? 방법입니다. 일본 잠수함이 위험에 처했을 때 장보고함이 도왔습니다. 이길 수 있었지만 지켜줬죠. 그게 한국의 철학입니다. 한 장성이 말했습니다. 그건 전술적으로 손해 아닌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기적으론 그렇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론 이득입니다. 존경을 얻었으니까요. 윌슨 제독이 물었습니다. 자네 생각엔 우리가 뭘 배워야 하나? 저는 답했습니다. 겸손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최강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우길 멈췄죠. 한국은 끊임없이 배웁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그날 오후 나토 본부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국 해군의 비대칭 전술을 나토 교범에 정식 채택한다.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나토 교범은 서구 군사 전략의 성경이었으니까요.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한국, 나토 교범에 이름 올려 동양의 지혜, 서구를 가르치다. 대한민국 해군, 세계 표준이 되다.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일본이 반응했습니다. 해상자위대 총감독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전술을 공식 연구할 것입니다. 이건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라이벌이 인정한 순간이었죠. 호주 해군 참모총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줬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지혜로 이기는 길을요. 영국 국방장관도 성명을 냈습니다. 대한민국은 21세기 해군 전략의 선구자입니다. 캐나다, 독일, 프랑스. 하나둘 성명이 나왔습니다. 모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에게 배운다. 세계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새로운 칼럼을 썼죠. 제목은 세계를 가르친 나라였습니다.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2024년 7월 바다가 새 교과서를 펼쳤다. 표지엔 4글자가 적혀 있었다. 대한민국. 계속 썼습니다. 우리는 기술의 시대를 살았다. 근데 한국은 철학의 시대를 열었다. 그들은 무기를 만들지 않았다. 생각을 바꿨다. 그리고 그 생각이 세상을 바꿨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승리란 적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다. 세상을 깨우는 것이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다. 칼럼을 제출했습니다. 다음 날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일면에 실렸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특집을 냈죠. BBC가 다큐멘터리 제작을 발표했습니다. 주제는 고요한 승리, 대한민국 해군의 48시간이었습니다. 펜타곤에서 다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로버츠 대장이 말했습니다. 베네, 자네 말이 옳았네. 우린 배워야 해. 윌슨 제독이 발표했습니다. 미 해군은 한국과 공식 전술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우리 장교들이 한국에서 배울 겁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똑똑히 봤습니다. 역사가 바뀌는 순간을요. 가르치던 자가 배우는 자가 됐습니다. 배우던 자가 가르치는 자가 됐죠. 회의가 끝난 뒤 윌슨 제독이 저를 불렀습니다. 베네, 자네 덕분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덕이 아닙니다. 한국이 보여준 겁니다. 저는 그저 말했을 뿐이죠. 그 말이 세상을 바꿨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아닙니다. 한국이 바꿨습니다. 조용히요. 그날 밤 저는 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세계가 한 나라의 이름을 외쳤다. 대한민국. 그들은 소리 지르지 않았다. 증명했다. 그리고 증명만으로 충분했다. 펜을 놓았습니다.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생겼으니까요. 진실은 결국 이긴다는 확신이요. 1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7월이었죠.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초청이 아니었습니다. 제 선택이었죠. 한국 해군사관학교 대강당이었습니다. 이번엔 생도뿐 아니라 각국 해군 장교들도 있었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모두 배우러 왔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1년 전 저는 이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가르치러 온 게 아니라 배우러 왔다고요. 오늘도 같은 마음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1년 동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전술이 나토 교범이 됐습니다. 각국이 한국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한 미국 장교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우리보다 우월하다는 겁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우월이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우리는 힘을 키웠습니다. 한국은 생각을 키웠죠. 지금 시대엔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일본 장교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배워야 합니까? 첫째, 겸손입니다. 둘째, 창의입니다. 셋째, 철학입니다. 왜 싸우는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강의가 끝난 뒤 저는 김대령을 다시 만났습니다. 1년 만이었죠. 대령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김대령이 웃었습니다. 덕분에 바빠졌습니다. 각국에서 배우러 오니까요. 어떻습니까? 가르치는 게 어렵습니다. 전술은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신은 스스로 깨달아야 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1년 전에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함은 남을 지키는 거라는 걸요. 김대령이 말했습니다. 교수님이 그걸 세상에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25년 동안 헤맸는데 한국이 길을 보여줬으니까요.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동료였죠. 그날 오후 저는 부산 해안을 다시 걸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고요했죠. 근데 제 마음은 달랐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장보고함이 보였습니다. 고요히 떠 있었죠. 저는 알았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혁명. 한국은 총 한 방 쏘지 않았다. 소리 지르지도 않았다. 그저 증명했다. 그리고 그 증명이 세상을 바꿨다. 계속 썼습니다. 전투의 승리는 기록된다. 근데 품격의 승리는 기억된다. 한국은 후자를 택했다. 그래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배우는 나라가 아니다. 가르치는 나라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첫 제자가 됐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부산이 보였습니다. 작지만 강한 도시였죠. 크기가 아니라 정신으로 이긴 나라였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죠. 책상에 앉았습니다. 일기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2025년 7월 26일. 나는 다시 배웠다. 진짜 강함은 조용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조용함이 역사를 바꾼다는 것을. 한국이 그걸 보여줬다. 펜을 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죠. 별이 떴습니다. 저 멀리 태평양 너머 한국에도 같은 별이 떠 있겠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25년 경력이 마침내 의미를 찾았습니다. 가르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배우는 데 있었죠. 그날 밤 저는 마지막 칼럼을 썼습니다. 제목은 조용한 혁명이었습니다. 혁명은 시끄럽지 않다. 진짜 혁명은 조용하다. 그리고 2024년 한국이 그 조용한 혁명을 완성했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세상은 이제 안다. 리더가 되려면 힘만으론 부족하다. 품격이 필요하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다. 그리고 세상은 따를 것이다. 제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깜빡였죠. 게시 완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죠. 워싱턴의 밤이 깊었습니다. 근데 어딘가에선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벽이요.